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657번 돌게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게임은 두 명이서 즐기는 재미있는 게임이다. 탁자 위에 돌 N개가 있다. 상근이와 창영이는 턴을 번갈아 가면서 돌을 가져가며 돌은 한 번에 한 개, 세 개, 네 개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에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게임을 이기게 된다. 두 사람이 완벽하게 게임을 했을 때 이기는 사람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게임은 상근이가 먼저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n개의 돌이 있으면 한 번에 한 개 또는 두 개 아니면 두 개가 아니죠. 세 개 아니면 네 개를 가져갑니다. 네, 마지막에 돌을 가져가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입출력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입력은 간단하게 몇 개의 돌이 있는지 나오고 출력은 누가 있겠는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DP로 풀 건데요. 점화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해서 i개의 돌이 있을 때 이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배열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게요. 돌이 상근이부터 시합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돌이 하나 있으면 누가 이겨죠? 상근이가 이기죠. 저는 상근이가 이기면 1, 상근이가 이기면 1, 창영이가 이기면 0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 하나 있을 때는 상근이가 이겨요. 그냥 하나 집으면 끝납니다. 돌이 두 개 있을 때는 누가 이기죠? 의외로 창영이가 이겨요. 왜냐? 돌은 한 개, 세 개, 네 개, 한 턴에 집을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 경우였습니다. 돌이 세 개 있을 때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상근이. 돌이 네 개 있을 때도 상근이. 자, 근데 돌이 다섯 개 있을 때는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상근이가 이깁니다. 왜? 다섯 개가 있을 때 상근이가 돌을 처음에 세 개를 집으면 차영이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집게 되고 그럼 마지막에 상근이가 집게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떤 경우였어요, 여러분? 세 개를 집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경우. 그쵸? 여기에서 다섯 개에서 세 개를 집었을 때, 세 개를 집었을 때 돌이 두 개 남잖아요. 두 개 남았대. 두 개 남잖아요. 요 두 개 남은데 돌이 두 개 있을 때는 두 개에서 시작했을 때는 상근이 턴이기 때문에 상근이가 하나밖에 못 집어가지고 창영이가 이기지만 여기서 다섯 개째 있을 때 돌을 세 개 집으면 마치 돌이 두 개일 때 창영이가 먼저 게임을 시작하는 거랑 똑같게 되기 때문에 상근이가 게임을 이기게 돼요. 그쵸? 이거 약간 헷갈리시는데 잘 집중을 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 이번에는 돌이 6개. 돌이 6개일 때는 어떻게? 이것도 역시 상근이가 창영이가 못 이기고 상근이가 이깁니다. 왜냐? 또 똑같이 하면 돼요. 이 턴에 상근이가 4개를 집어버리는 거예요. 4개. 4개를 집어버리면은 여기가 또 되잖아요. 여기인데 이게 여기서는 창의가 이기는 이유가 여기서 상근이가 집을 차례인데 여기서 상근이가 집었으니까 이번에는 창의가 집을 차례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창의가 시작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창의는 두 개 남았을 때 하나를 집게 되고 상근이가 이기겠죠.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1이 나오거든요. 1이 되게 유리해요. 상근이가 유리해요. 먼저 시작하면. 근데 이 부분 봐보세요. 자, 이 부분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D 이번엔 7이 7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7일 때. 7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상근이가 하나를 집었을 때가 있고, 자, 7일 때 하나를 집었을 때는 D6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일 때 3개를 집었을 때는 D4. 7일 때 4개를 집었을 때는 D3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집중해서요. 여기에서 여기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고, 여기를. 자, 얘네는 무조건 어떤 경우였든 이때 시작하면은 상근이가 무조건 이긴다고 이미 결판이 난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때 상근이가 시작하면 요때 상근이가 먼저 돌이 6개 남았을 때 상근이가 집으면 돌이 3개 남았을 때 상근이가 집으면 돌이 4개 남았을 때 상근이가 집으면 무조건 상근이가 이긴다고 결판이 나 있는 TP죠. 테이블이죠. 3개 다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다 무조건 상근이가 이긴다면 여기서는 창영이가 이깁니다. 왜냐? 여기는 당연히 창영이가 이기죠. 왜냐?
7일 때 상근이가 돌이 7개 남았을 때는 무조건 상근이가 먼저 시작하죠. 그럼 상근이가 먼저 시작했을 때 갈 수 있는 경우는 요거 세 가지. 그쵸? 근데 요거 세 가지일 때 상근이 먼저 시작하면은 무조건 상근이가 이긴다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근데 7일 때는 상근이가 먼저 집었으니까 요 경우에 있어서 창혁이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거는, 여기에서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결론이 나니까 요 전 단계 세 개가 모두 1이 나오면 이 자리는 0으로 바뀌어요. 이 7일 때는 창혁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요거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약간 어느 정도 법칙이 생깁니다. D8은 어떻게? D8은 D7 또는 D 3개 뺀 게 5, D4. 이게 모두 다 1이면은 얘는 창혁이 이깁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러면은 상근이가 이겨요. 1로. D8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D1 하나 빠지면 여기에서 빵꾸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상근이가 이기게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은, 왜냐,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D8, 8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8, 2, 7, 8, 5, 6, 7. 자, D7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창이 이긴다고 했어요. 그럼 요 빵꾸로 무조건 가면 되는 거예요. 상근이는 최선을 다했어. 자, 여기 상근이가 먼저 하나 지웠어. 그럼 창현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지워도 상근이는 4개 지우면 되고, 창현이가 3개 지우면 2개 지우면 되고, 창현이가 4개 지우면 하나 지우면 돼. 그럼 여기 2개 남게 해서 무조건 창현이가 하나 짓게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요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상근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무조건 1로 가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점화식으로 바꿔볼게요. di는 어떻게 돼요? if d에 i-1 이게 더 편하겠네. d에 i-1 플러스 d에 i-3 플러스 d에 i-4. 이게 모두 다 1이면 이게 3이겠죠? 모두 다 1, 1, 1이면 더 3이면 이게 3이면은 di는 0이고 그게 아니면 di는 1이다. 요런 점화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코드라는 게 훨씬 더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di는 if di-1 더하기 d에 i-3 더하기 d에 i-4가 3이면 이러면 di는 0이고 그게 아니면 di는 1이다. 이렇게 점화식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요 코딩 해볼게요. 코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버 3이니까 오른쪽 마우스하고 자바, BOJ, 96, 오치. 이거는 그냥 스캐너로 할게요. 하나만 받으니까. 뷰,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좀 끌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n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int d배열을 만들 거죠. new int n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n 플러스 1 크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돌이 하나 있을 때는 상근이가 이기니까 1. 돌이 2개 있을 때 창영이가 이기니까 0. 돌이 3개 있을 때 상근이가 이기니까 1. 돌이 4개 있을 때 상근이가 이기니까 1. 뭐 요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int 우리가 4까지는 초기를 했으니까 i는 5부터 할게요. 그리고 i는 n까지. 아이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i는 어떻게 돼요? 자, if d에 i-1 더하기 i-3 더하기
i-4 이게 3이면 3개 다 1이 그러니까 요게 3개 다 더했을 때 3이라는 거는 모두 다 상근이가 이기면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di는 창영이가 이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di는 상근이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if dn이 1이면 어떻게 출력하라고 했어요? sk를 출력하라고 했죠. sk 그쵸? 그리고 그게 아니면 cy인가요 여러분? cy로 cy 해볼까요? 일단 6 샘플로 해볼게요. 6 예제가 있어요. sk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을 때 7이 창영이가 이기는 케이스 7 해보면 창영이가 이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제출까지 요거는 점화식 세우는 게 거의 다입니다. 제출해서 자바 언어로 바꾸고 요거 메인 한 다음에 제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종으로 나오고요. 이거 백데이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지금 서버가 느리던가. 채점을 쭉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저 점화식을 만들고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곰곰이 좀 처음에 점화식 만들 때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초기화 부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다 정해졌다고 했을 때 내가 이번에 이기는 사람을 정할 때 바로 직전 턴 1, 3, 4 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온 직전에 내가 구한 값이 뭔지에 따라서 이번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에 따라서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점화식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오랜만에 DP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올라가면서 웬만하면 이제 성공을 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런타임 에러가 났네요.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냐? 이거 제가 다른 번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런 거죠. n이 만약에 엄청 작게 나왔어. 작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여기 n이 1인데 제가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그냥 넉넉하게 선언을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뭐 적어도 n이 0보다는 클 때니까 4까지는 무조건 되도록 인덱스 4까지는 무조건 나오도록 뭐 요 정도 잡아줘도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아웃 오브 인덱스는 그거예요. n이 뭐 1이나 2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를 뉴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 아웃 오브 인덱스가 나오겠죠. 여기를 제가 조금 넉넉하게 한 5 정도? 뭐 4 정도 잡아도 되고 5 정도 잡겠습니다. 제출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이렇게 인덱스 부분 좀 아웃 오브 메모리 나는 거 엄청 작은 게 들어왔을 때도 좀 이렇게 메모리가 안 나도록 처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꿨는데 이렇게 성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이런 거 짜잘한 거 실수 안 하시도록 저처럼 한번 주의해 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